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그러한 조건에서 큰 흐름에서 부동산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 금리 1%피 인하해야 패드 금리 결정 앞두고 공개 압박. 2019년 5월 1일 한국 경제 기사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사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공개적으로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자국 경제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며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금리를 인상했고 매우 많은 양의 양적 긴축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포인트 같은 약간의 금리 인하와 약간의 양적 완화를 한다면 우리는 로켓처럼 올라갈 잠재력이 있다.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게 확실하죠? 자, 이겁니다. 1%포인트 같은 약간의 금리 인하와 약간의 양적 완화를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2%로 매우 잘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시행된다면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게 확실하게 나와요. 금리 인하가 시행된다면 놀랍도록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큰 기록을 세우고 동시에 국가 채무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트럼프는 미국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가 그죠? 재선이 있죠? 재선에서 당선이 다시 돼야 돼요. 재선에서 당선이 다시 돼야 된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 금리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 돈까지 찍어내라. 양적 완화까지 좀 더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적 완화. 트럼프가 원하는 건 확실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예요. 그죠? 자, 자 이렇게 트럼프가 그 금리를 인하하고 약간의 양적 완화를 해라.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중앙은행에 그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금리가 내려가려면 금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 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돼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금리를 내리면 더욱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시장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돈을 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욱더 큰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트럼프가 원할 리가 없겠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자, 높은 인플레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높은 인플레를 유발할 만한 그죠? 원인인 뭘 막아야 돼요? 자, 유가 상승을 막아야 돼요. 유가 상승을. 유가 상승을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오펙의 기름값 내려라. 2019년 4월 28일 매일경제 기사요. 자, 제목 내용을 한번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했다. 자, 그리고 요청했다고 말하자 6개월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국제유가가 어떻게 했어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유가 하락을 위한 증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죠. 트럼프가 그죠?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확실해요. 그죠? 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고 그죠? 금리를 내리려면 자, 높은 인플레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높은 인플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확실하게 금리를 내리고 유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서 내년에 그죠? 재선의 대통령 선거 재선에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트럼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 미 연준이 그 기준금리 내리지 않고 동결을 합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 2.25에서 2.5% 동결. 미국 경제 견고하다. 2019년 5월 2일 디지털 타임스 기사예요.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2.25에서 2.5%인 연방기금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3월 폼 회의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말했다. 그죠? 경제활동이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대요. 경기가 좋다는 거죠.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동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50년의 최저 수준이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2%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저인플레이션이에요. 저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1.6%로 14개월 내 가장 낮았다. 지금 미국이 경기가 좋고 낮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상황이에요?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그죠? 내리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금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 연준이 말한 게 뭐예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금리를 동결한 거다.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은. 그죠? 그럼 미국 경제가 안 좋게 만들면 되겠죠. 예.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걸 했냐면 자, 그리고 자, 이제 트럼프가 한 거 말하기 전에 일단 자,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자,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2019년 5월 20일 연합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 제목을 보면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목표치를 밑돌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기준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면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유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국제 유가를 낮춰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아시겠죠?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래서 자, 연준이 그 경기가 좋아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명분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명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뭘 했어요? 자,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그 기사 제목과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중국의 환율 전쟁 선포한 미국 위안화 더 낮추면 상계 관세 폭탄 2019년 5월 24일 한국경제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이 중국의 사실상의 환율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 전쟁에 환율 카드까지 얹어 중국의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향후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은 여기에 화해이 때리기에 동맹국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중국 때리기 강도 높여가는 미국.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5월 달에. 자, 5월 10일 날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율 10%에서 25% 상향. 그죠? 그 다음 13일에 무역대표부 최고 25% 관세 부과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목록 공개. 15일 트럼프 대통령 화해 겨냥의 국가 비상상태 선포. 상무부 화해와 계열사 68곳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려. 20일 국토안보부 미국 기업들의 DJI 등 중국산 드론 위험성 알리는 경고문 발송. 21일 상무부 하이크 비전, 저장다와 매그비, 메이아 피코, 아이플라이텍 등 5개 중국 감시 장비 제조업체 기술 수출 제한 목록 등재 검토.
23일 상무부 자국 통화 가치 절하하는 국가들의 상계 관세 부과 규정 추진. 자, 이런 식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때리기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5월 10일부터. 자, 잘 보세요. 날짜를 잘 보면 자,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내려라. 그 연준을 공개 압박한 게 언제요? 그죠?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기름값을 내려라. 오펙에. 그렇게 말한 게 언제요? 자, 4월 28일이에요. 4월 28일. 그죠? 4월 28일이에요. 4월 말인 거죠. 근데 연준이 말을 안 듣고 5월 2일 날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릴 여건을 내가 만들어 줄게. 트럼프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자, 5월 10일부터 자, 미중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단 첫 번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가 흘러가고 있냐? 자, 미중 무역 전쟁 확산, 국제 유가 5.7% 폭락, 경제 지표도 악화. 2019년 5월 24일 뉴스 프리존 기사예요. 자,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보면 미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하고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우려에 23일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미국 주가도 하락하는 등 국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양상이다.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6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며 지난 3월 10일 이후 2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날 낙폭은 올해 들어 최대치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나오죠?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때요? 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무역 전쟁 계속된 금리 0% 가능성. 2019년 5월 21일 아시아 경제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국제 기구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자,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대요.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우려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2008년 9월 15일 미국발 금리가 터졌을 때 그죠?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발이 되면서 자, 뭘 했어요? 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경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들은 그죠? 기축통화급에 속하는 선진국들 달러 또는 엔화 아니면 유로화 이런 나라들이 그죠? 양적 완화를 계속 했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시중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또 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고조될 경우 미 연방준비 제도가 2020년 봄까지 금리를 0%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자,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자, 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죠? 그 시장 조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경기가 안 좋게, 예,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트럼프는 아마 그 내년에 이제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 재선에 성공하려면 올해 무조건 트럼프가 원하는 유가 하락과 그죠? 금리 인하가 나와야 돼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미중 무역 전쟁을 자, 단기간에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용을 최종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가 뭐예요?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그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려면 자,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금리가 인하되려면 자, 높은 인플레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뭘 해야 돼요? 그죠? 유가가 하락해야 돼요. 예. 유가가 하락해야 돼요.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연준이 뭘 내리게 해야 된다? 자, 기준금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예.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조건, 유가 하락. 방금 말씀드렸죠? 높은 인플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하락시켜야 돼요. 유가 하락,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돼야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런 시장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쉽게 얘기해서 연준에게 명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그래서 향후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0% 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돈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2008년 9월 15일 미국발 금리가 터지고 나서 그죠? 전세가 경쟁적으로 금리를 계속 내렸고 그죠? 양적 완화로 돈을 계속 찍어냈어요. 그런 상황들이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부동산이 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죠? 자, 그러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같은 그 미국발 금리 이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되면서 자,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조정기를 끝내고 아시겠죠?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투자와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올려드릴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